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월세는 버리는 돈이야. 나도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10년 전 하와이에 530 스퀘어핏, 한국으로 치면 약 15평 되는 작은 콘도 아파트를 하나 샀다. 10년 동안 집값은 10만 불, 우리 돈으로 1억 원 넘게 올랐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 나에게 하와이에 집을 살까요? 라고 묻는다면 예전처럼 선뜻 사세요 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오늘은 와이키키에 볼 일이 있어 차 대신 걸어간다. 주차 때문에 시작한 걸음이었는데 덕분에 오랜만에 와이키키를 걸으며 이 얘기를 하게 됐다. 얼마 전 하와이를 떠나 본토에서 살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다시 하와이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면서 집을 알아보는데 여기저기 월세를 찾고 있었다. 충분히 집을 살 형편이 되는 친구였다. 그래서 물었다. 왜 집을 안 사냐고.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일단은 렌트하려고 관리비만 벌써 다 1000불이 넘는다고. 거기에 집보험, 재산세, 대출 이자까지 계산해보면 사는 게 꼭 좋은 선택 같지는 않다고. 그래서 1년은 그냥 렌트하면서 지내보려고 한다고 한다. 예전에 나였다면 바로 말했을 거다. 월세는 버리는 돈인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이번엔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다. 내가 하와이에 처음 집을 샀을 때만 해도 집값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무엇보다 관리비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었다. 그때는 계산이 단순했다. 월세를 내느니 내 집을 갖는 게 더 낫다고 믿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았다. 그 선택을 후회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10년이 흐르는 동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관리비가 오르고 낡은 건물들은 같이 늙어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 외관 공사하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창문 바꾸고 그냥 외벽도 좀 손보고 이런 공사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건물에서 먼저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을 집주인들이 몇 년 동안 나눠서 갚아요. 이제 그게 어디로 가냐면 바로 관리비로. 그래서 이런 공사 한번 끝나면 관리비가 훌쩍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게 하와이에는 이런 콘도가 진짜 많거든요. 콘도들이 거의 제 나이랑 비슷해요. 거의 1950년, 60년.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막 오래된 건물 보면 뭐 재건축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하와이는 달라요. 이런 낡은 건물은 그냥 계속 붙이면 그냥. 그리고 이런 낡은 건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배관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배관이 너무 오래 낡아가지고 한꺼번에 교체하는 그런 건물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들이 오늘 재택근무를 한다 그래가지고 김치찌개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들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들 집에 왔습니다. 김치찌개 만들었거든요. 밑에서 그냥 전달해주고 가야 돼요. 아들이 바빠요. 알겠어. 잘 먹게 이것만. 아, 뭐 넣은 거야? 돼지갈비? 돼지고기. 돼지고기? 네, 삼겹살. 이렇게 빨빨. 아.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저희 아들 집. 지금 여기도 공사하고 있어요. 배관 공사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 말이 저 건물이 지금 한 라인을 석달시켜가지고 지금 배관 공사를 하는데 낮에 물을 못 쓴대요. 그럼
그 변기 같은 거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저기 수영장에 그 화장실이 있거든요. 이제 글로 내려가서 볼일을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공사가 진행되는 석 달 동안 되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게 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뭐가 특별히 막 편해지거나 달라지는 거는 없고, 그냥 그 공사비가 그대로 그 관리비에 반영이 되니까, 이제 저희 아들이 사는 저 건물의 장점이 뭐였냐면, 아직까지 딴 데 비해서 관리비가 조금 저렴했어요. 근데 이제 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기도 역시나 이제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겠죠. 저희 집도 짜고 나서 얼마 전에 그 외관을 페인트를 새로 칠했거든요. 그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새로 칠하기 전에는 저희 집의 관리비가 한 600불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그게 관리비에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은 매달 관리비가 800불 넘게 나와요. 진짜 너무 막 부담. Around everywhere, and I won't get any money from her probably at all. 집에 손볼 곳이 생겨 남편과 홈디포로 가는 길이다. 며칠 전 내가 캐비넷 선반에 쓸 나무를 잘못 사왔다. 결국 다시 살아가는 길. 집은 10년이 지나도 끝없이 손이 간다. 그러다 보니 이 집을 갖기까지 마음 졸이던 날들이 떠오른다. 사실 나도 처음부터 집을 쉽게 산 건 아니었다. 그때 나는 웨이트리스였다. 하루 종일 뜨거운 접시를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손님이 자리를 뜰 때마다 앞치마 주머니에는 구겨진 팁 지폐가 하나둘 들어왔다. 퇴근하면 그 지폐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구겨진 모서리를 손끝으로 펴며 하나씩 세곤 했다. 그게 그날 하루를 버틴 몫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소득층을 위한 콘도가 분양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호놀룰루 한가운데 누구나 탐내는 위치. 그런데 분양가는 시작보다 훨씬 낮았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하나로 은행을 찾았다. 미국에서는 집을 사기로 마음먹으면 먼저 은행문을 연다.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숫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팁은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로 대출은 거절됐다. 집은 눈앞에 있었지만 내 손은 거기까지 닿지 않았다. 그렇게 마음을 접으려고 했다. 그때 아들 삼촌에게서 연락이 왔다. 보증을 사주겠다는 한마디. 막혀있던 길 한가운데 조용히 문 하나가 열리는 것 같았다.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제출하고 수없이 사인을 하고 마침내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네받았다. 작은 새 조각 하나. 그런데 그날의 나는 두 손으로 그 열쇠를 꼭 감싸쥐고 있었다. 혹시라도 꿈처럼 사라질까봐. 한국으로 치면 15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 누군가는 너무 좁다고 말했지만 현관문을 열던 그날 내 눈에는 그 작은 집이 내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큰 미래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희는 오늘 그 캐비넷 안에 칸을 만들 거라서 나무를 사러 왔어요. Wow. 이런 거 보면 또 그냥 못 지나가. 인사하다 보니까 저런 틀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또 세일하면 사다 재미 안 있어요. 우와. 아니 which one is a good wood?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카펜터가 목 쓰잖아. 나무 좋은 게 어떤 건지 알려준대요. 제가 합판 같은 거 막 사놨거든요. 확실히 전문가랑 오니까 편하네요. 남편이 유일하게 쇼핑 갔을 때는 적극성 뛰는 장소가 딱 이 홈디포예요. 다른 데는 들어가면 빨리 나가려고 막 기울 쓰거든요. 여기 홈디포는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
막 장비 같은 거 보면 우와 허니 그 리프레지레이터 우와 제가 냉장고가 너무 작아가지고 저 냉장고 너무 바꾸고 싶은데 Stuff like this. Oh like this Now drop white. 아 이런 거 사야 된대 진짜 씨갈데기 없는 걸 사달아가지고 So we'll just take this as that. 이게 여기서 또 잘라주면 다시 차지랑 돼요. 그래서 직접 잘랐습니다. 그런 걸 왜 공중이야.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 그리고 10년. 시간은 집에도 흔적을 남겼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바람은 여전한데 벽에 흰 페인트는 조금씩 빛을 잃었고 문 손잡이는 손때를 품었다. 집값은 10만 불 정도 올랐다. 한국 돈으로 1억 원쯤 된다. 사람들은 그 숫자를 먼저 본다. 분명 잘 산 집이다. 하지만 집은 숫자만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매달 관리비가 빠져나가고 보험료는 해마다 조금씩 올랐다. 재산세를 내고 대출이자를 갚고 나면 또 한 달이 지나 있었다.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는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해마다 늘어만 갔다. 그 사이 예상치 못한 수리비도 하나둘 생겼다. 어느 날은 부엌 파이프가 터졌다. 순식간에 집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젖은 카펫은 며칠을 말려도 쾌쾌한 냄새를 품고 있었다. 결국 카펫을 걷어내고 마루를 깔았다.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아래층에서 연락이 왔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말에 배관공을 불렀고 벽을 열어 배관을 고쳤다. 그 김에 오래된 욕실 타일도 새로 붙였다. 오늘눈으로 다시 이사 살기 시작하면서는 남편과 함께 벽에 페인트를 칠했다. 그렇게 하나씩 손을 보다 보니 이번에는 주방이 눈에 들어왔다. 부엌 캐비넷을 바꿔볼까 견적을 받았더니 2만 불. 작은 캐비넷 몇 개 바꾸는데 한국 돈으로 거의 3천만 원이 든다. 남편은 뼈대는 멀쩡하니 문짝만 바꿔보자고 했다. 그것도 8,000불, 거의 1,000만 원. 우리는 견적서를 식탁에 내려놓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결국 캐비넷은 그대로 남았다. 언젠가 떠날지 모르는 집이었다. 큰돈을 쓰기에는 아직 망설임이 더 컸다. 대신 남편은 불편한 곳이 생길 때마다 공구를 꺼냈다. 문이 삐걱거리면 다시 맞추고 손잡이가 낡으면 새 것으로 바꾸고 얼룩이 지워지지 않던 상판도 새 것으로 갈았다. 그러는 사이 계절이 지나가고 집도 우리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갔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집으로 들어간 돈은 적지 않았다. 그래도 이 집이 싫지는 않았다. 누군가 계약을 끝내자고 말할 일도 없었고 벽에 못 하나 박는 일에도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고른 마루는 세월을 밟으며 조금씩 빛을 발했고 우리가 함께 칠한 벽에는 햇살이 드는 시간이 스며들었다. 욕실 타일 틈에는 10년이란 시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낡은 집은 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비가 들어간다.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면서 버틴다. 누군가 하와이에 집을 산다고 하면 나는 꼭 말해주고 싶다. 집을 사는 돈만 준비하지 말고 앞으로 집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함께 계산해 보라고. 집값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도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고 집은 함께 늙어간다. 저녁에 남편이 올 거라 남편이 먹을 저녁을 할 겁니다. 새우랑 치킨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대충 때려 넣고 크림 파스타를 만들 겁니다. 오늘도 나는 비좁은 부엌에서 남편의 저녁을 만든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을 꺼내 죄다 후라이팬에 던져 넣는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이 기름 한 바퀴 두르자 후라이팬 안에서 극적으로 하얘한다. 오늘은 크림 파스타, 새우를 넣고 치킨도 넣었다. 남편이 연어도 먹고 싶다기에 에어프라이어에 살며시 올려둔다. 파스타는 끄는 냄비에서, 연어는 따뜻한 바람 속에서 저마다 다른 시간을 견디며 익어간다. 미안하게도 우리 집 저녁은 늘 이렇게 완성된다. 익숙한 마루를 천천히 걸어 내가 칠했던 벽 앞에 잠시 선다.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를 건너온 바람이 예전처럼 집안을 한 바퀴 돈다. 바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 바람이 10년 전의 나를 가만히 데려왔다. 집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부터 지켜내는 일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지켜낸 건 집만이 아니었다. 나도 함께 여기까지 살아왔다. Honey, dinner ready? You wanna eat right now or later? Yeah, I make the salmon too, or yes, same as yesterday. Honey, you gonna go out again? No, it's just getting all organized. How come you still wearing the shoes? Take them off. Sorry. I already swept the floor, mopped the floor. I'll do better next time. Oh my God. 자, 그럼 오늘도 반드시 행복하게 go go go!